뜨겁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원시원한 분이 한 분 또 저희 그 초대 또 응해 주셔가지고 네. 이 저 방송 전부터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 저희들보다 더 방송의 전문가시죠. 방송 전문가요? 중앙 방송에서 MC까지 모시고. 그래요? 또 옆에 계시다고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신용환 석좌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하게 오늘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섭외를 이제 우리 제작진께서 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거면은 진하게 해달라, 거칠게 해달라, 그렇죠. 세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레알. 출발하겠습니다. 신용환, 그는 누구인가? 출발하시죠. 예.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청주 강내 출신이십니다. 지역의 명문 중에 하나인 청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에서 경영학과 법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 여러 투자회사 CEO를 겸했다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방송, 그다음에 강연, 또 유명한 책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충에 전념을 하시다가 지난 총선에서 흥덕구에 도전장을 던졌다가 내부에서 실패했죠. 주전자고. 특이하게도 지난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그냥 컷오프 되셨죠. 이번에는 충북지사에 출사표를 던지실 겁니다. 예. 하나 빼먹게 또 흑수저 미호천변 오남매 장남 아버지 23년 투병하시고 소 키우고 저랑 연배랑 같아서 친구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흑수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젊은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먼저 좀 잡아주시죠.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 전 세계 글로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저희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보고 계시죠. 4차 산업혁명. 과연 이 미래에 기존 산업시대에 잘 해오셨지만 완전히 사람들의 내 구조,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있는 이 시대에 과연 기존의 산업시대가 앞으로 미래를 열 것인가. 그러면 과감하게 그 미래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앞장 세우고 뒤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이 왜 40대 심지어 30대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31살 총리까지 이제 막 등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한민국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까칠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 출마, 대선 출마 다 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이 하고프다. 대선 때는 대통령이 하고프다. 이제 도지사 선거 때가 되니까 도지사 선거, 도지사가 하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곱지 않은 시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허경영식이나 동키호테식 행보, 허경영식이나 동키호테식 행보 아니냐. 이렇게 까칠한 시각도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어려운 질문.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까칠했나 봐요. 국정농단 탄핵 사태가 왔습니다. 예. 앞으로 보수 우파 진영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청년 책임자라고 했던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 원 기타금 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딱 15분 연설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과감하게 등용하고 기회를 주고 미래에 대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사 라는 말씀만 드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개나 소나 돈키호테냐 별의별 말씀 다 들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도지사 저부터 책임질 거 있으면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배낭 하나 메고 지금 지난 총선에 떨어진 이후에 약 2년여 우리 충북 구석구석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시면 네이버 기타 언론을 보시면 알지만 제 입으로 충북도지사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밑바닥을 도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기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도 언론에 나오고도 제가 약 2주 이상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바꿀 거냐만 고민했습니다. 예. 그 고민이 어느 정도 종착점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이건 도전하고 바꿔가야 된다 라고 결심하고 제가 덤벼들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2 안희정, 충북의 안희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예,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물론 뭐 당을 떠나서 존경하고 배울 수는 있죠. 네. 그 배경이 뭔가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그 처음 당선돼서 인터뷰 쭉 중에 중요한 말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존의 상대 진영일지라도 잘한 것들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살려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진영의 것도 잘못된 거라면 자기는 과감히 반대하겠다. 뭐 제가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념, 노선 가지고 저는 지역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2경부, 중부고속도로 확장. 자, 도 차원에서 실행하면 시 차원에서 반대. 시 차원에서 뭘 역점으로 하는 것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역점으로 하는 것 또 예를 들어 도 차원의 반대 등등등. 저희가 다른 지역 보고 아우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라고 흉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지역에 관련되는 것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자, 저희 지역에 진짜 이득이 되고 하는 거라면 이익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우선되는 일이라면 그런 진영 노선을 떠나 다 받아들이겠다. 충북의 안희정이 되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 통해서 뭐 우리 신 교수님의 열린 사고 방식을 읽을 수 있지만은 근데 중앙 계신 홍준표 대표는 꽤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분 듣기 좋으라고 뭐 그냥 충북의 홍준표가 되겠다 뭐 이렇게라도 네. 하시지 좀. 제가 센스가 없나 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키득키득 되면 우리는 괜찮지만 신 교수는 중앙에서 찍히는데.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 예민한 부분인데요.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이 부분 한번 가보시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전략공천. 전략공천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것이 있는데 지난 11일 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박병국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 홍준표 대표랑 나란히 입장을 해서 일설에 의하면은 홍심이 박병국 곁에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건넌 거 아니냐, 혹시 신 교수 물 먹이는 거 아니냐, 뭐 또 다시 물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셉니다, 기류가 오늘.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어느 줄이 센 줄인지 혹시 아셔요? 줄 좀 속에 센 줄 좀 알려주세요. 홍심이 가장 센 줄이죠. 그래요? 제가 기업 세계부터 일찍 CEO가 되고 만 13년 횟수로 15년 CEO 해오고 정부에 발탁돼서 약 3년 반을 이 공무원들 13개 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고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누구한테 줄 서거나 소위 뭐 이런 것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지도자 상은 스스로 성장한다. sak풍 환월, 그야말로 비바람, 찬바람, 폭설이 몰아치는 때에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나간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냐. 다시 우리 충북을 돌아보면 우리 충북이 의병장,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 제일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저희 충북인들의 기계,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 제 스스로 부족하지만 부족한지 압니다. 배울 거 배우고 깨달을 거 깨닫고 채울 부분 채우면서 그대로 올곧게 전진하는 게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제가 조용하게 교수님한테만 여쭤보는 건데 홍심이 박병국, 정심이 신용환이라는 코드가 맞긴 맞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아무도 못 듣게 전혀 물어본 건데. 아마 진짜 그게 사실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했다면 홍 대표님께서 진노하셨겠죠. 왜 게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꼭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판자적 입장에서 더 본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변별을 하셔야 되는데 예. 누구 한 사람 손을 들었다. 그러면 과연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충북만 그렇겠어요? 저는 그건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흥미롭게 대결 구도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홍 대표님 그날도 말씀 중에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선 경쟁력. 그 부분으로 저는 기결된다라고. 본선 경쟁력만큼은 네. 누구보다 내가 질 수는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홍 대표께서 6곳 당선이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대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얘기가 그 6곳이 대구, 경북, 부산, 인천, 울산, 경남이란 말이에요. 충북은 없어요? 그래, 충북은 없어요? 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혹시 있나 지금 계속 들었더니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는 아마 충북을 당선시키겠다.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좀 다독이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6곳이 충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시해 주신 6곳은 기존에 이제 있는 곳을 수성한다는 개념인데 그렇죠. 예. 저는 충북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중에 수성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근데 저는 6곳에 반드시 충북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6곳만 이기시면 홍 대표님 약속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당협위원장 이제 신청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저라면 당협위원장도 신청을 하고 이 도지사 후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것 같은데 당협위원장을 향후에 신청을 안 총선도 했어요. 있고, 근데 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 도지사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자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젊은 신인이 마치 징검다리 보험 들듯이 한쪽을 걸치고 그 막중한 자리를 도전한다는 건 저는 도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룰을 아무리 바꿔줘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당협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이 목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제 갈 길 가기도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출마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 재공모 만약에 하더라도 신청할 그거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상대 진영에서 가장 리스크를 잡을 수 있는 게 뭐 안타깝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네. 키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뭐 이준석이나 이런 같은 네, 상당히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키우려고 했던 네,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이런 부분은 리스크는 뭐 분명히 본인이 갖고 네, 가야 되고 네. 짊어지고 가야 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타개를 하겠어요? 50 다 된 퀴즈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보통 그런 퀴즈라고 한다면 소위 정치적인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준석, 손수조 다 훌륭한 젊은이들이지만 그분들이 발탁된 배경과 저는 야전에서 제가 일로서 특히 단순 경제인이 아니라 청년 취업, 일자리, 창업에 대한 멘토링을 지금 만 12년, 그 당시 발탁될 때 만 8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로 발탁됐습니다. 친박, 진박, 별의별 말들이 다 있죠. 그건 주로 정치인들을 갈라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여의도에서 성장하고 정치적 배경으로 온 분들을 가르는 얘기잖아요. 여의도에서 성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가로 발탁돼서 취업, 일자리, 창업만 담당을 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퀴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퀴즈다 또는 뭐 친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된 분은 다 친노예요? 우리가 정치적 의미로 하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고마움은 당연히 제가 평생 가슴속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떤 갈라치는 또 계파를 분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선전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회자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충북도가 험지라고 험로라고 교수님께서도 표현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전략 아니면 비슷한 전략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네. 본선 경쟁력 기본 이제 우리 충북 험지 맞습니다. 특히
충북 중에 가장 험지라고 그러면 청주입니다. 청주의 평균 연령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 38.9세입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2번째로 젊습니다. 아마 인구가 100만 가까이 가는 도시 중에 거의 최상위로 젊을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과연 얼마만큼 누가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결국 그것은 젊은이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같이 뒹굴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아는 자가 그 표심을 가져올 거다. 그렇다면 과연 젊은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트렌드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맞췄다는 거죠. 검색되는 추이를 보고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추이를 보고. 네이버 트렌드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랑 경쟁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지사님 또 상대방 경쟁하시는 분들을 이름을 넣고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제가 평균적으로 현재 지사님보다 2배 이상 검색돼요. 경쟁자분과도. 아니 근데 이 자신감 지난 대선 때요. SNS 뭐 1등 했는데도 컷오프 됐어요. SNS만 1등이야. 컷오프야. 자, 그것은 저는 변화에 대한 열망은 물밑에서 혁명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한 이슈는 세대 교체나 관료 대 비관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경쟁력 있고 본선에서 싸울 볼 만한 거는 세대 교체론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신 교수님께서 다만 이제 문제는 시대라는 변화라는 것도 반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서 세대 교체를 거론한다. 지난 정권에 그래도 뭐 일조했던 분인데 그 세력으로서 세대 교체를 거론한다는 건 조금 부담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의 다과, 나이가 적다 많다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냐 또는 미래 개척 세력이냐, 즉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세대 교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 지금 현재 도도 이른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대 교체보다는 충북의 간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시종 지사하고 만약에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쭈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본선에 갔다 가정해서 가정해서 지금 가장 그 집중적 비판하거나 공략하거나 실책 이런 것들 가장 아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MRO MRO죠. 충북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천을 가보셨나요? 사천에 카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미국의 시애틀에 보잉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입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민수용, 군수용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할 수 있는 입지에 과연 MRO,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한 MRO가 과연 최적의 입지냐? 그러면 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입지를 놓고 이거에 최적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첨단 산업용 드론 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란 투자 유치, 이란 제재법 다 아실 겁니다. 토마토가 아닌 다마토법으로 시작돼서 그 자금 거래가 원활치 않습니다. 국제 거래 스위프트로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재주로 미국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2조 원을 이란에서 들여옵니까? 아주 근본적 전제 사실이 잘못돼 있죠.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청주시와도 관련되는 거지만 저도 많은 손님들이 외지에서 옵니다.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행복의 척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초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 특히 청주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저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기자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한 그런 질문을 좀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당 쪽에서 물어보니까 신용환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아는 사람이 없다. 누구? 그러는 거예요. 누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박경국 그 지금 같이 경쟁하는 전 차관 보다는 득표율이 낮다. 지금 뭐 연습하냐? 게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자님 하나만 게임하냐고 묻는 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장난하니? 연습하냐? 뭐 이렇게 이제 심지어 이제 표현을 제가 리얼하게 했습니다만 들어보시죠.
지금 상대방들이 보는 시각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금과 옥조로 제가 다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핸디캡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어느 순간에 저 자식이 하면서 툭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득표율 낮을 겁니다. 그러나 낮기 때문에 확장률이 큰 거 아닙니까? 예. 스폰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연습하냐? 연습 아닙니다. 돈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타격이 예, 이만저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족하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분들 책임, 희생, 헌신 먼저 희생하고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고 이런 것들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로 좀 추해 보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아까 안희정 지사 나왔지만 2번 하고 딱 결단 용태. 저 자신 쭈글쭈글하게 살지 말자. 정말 굵게 살자. 우리 충북, 저는 우리 충북이 아까 의병정신, 독립정신, 충북인의 기계 반드시 대한민국 중심에 세울 수 있다. 제가 까불고 이 어떤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 자세는 즐기면서 갑니다. 그 어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어떤 거든지 제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저는 즐기는 마음으로 항상 웃으면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이런 뭐 본선에서 만약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정치나 행정 경험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네네, 이런 맞습니다.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여의도를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 기업 CEO 경력에 대해서는 소위 여의도 판에서 그리 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의도 정확히는 정부는 집행 기능이고요. 여의도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기능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바로바로 책임집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장차관께서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CEO 더구나 말할 게 없습니다. 기업은 수명주기가 짧습니다. 잘못하면 하루에도 망합니다. 그 무한 책임감, 내가 아니면 내가 마지노선이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진다. 이 책임감 속에서 리더는 성장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CEO를 만 13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하면서 13개 총리실, 기재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청 등등등,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들, 창업진흥원 등등등 13개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원회는 정확히 보면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TF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엄밀히 보면 TF 조직이죠. 5년 하고 떠나는 TF 조직 아닙니까? 예. CEO죠. 책임자들이. 위원장이 일종의, 무슨 오너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예. 제가 그 마인드를 접해서 그러면 TF 조직의 최고 생명은 역동성이다. 이게 여러 부처가 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꾸로 서로 밀어서 복지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자랑 같지만 제가 퇴임식 하던 날 모든 직원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예, 그랬던 3년 반의 경험이 물론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대비해서 분명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미 CEO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 트럼프도 CEO, 오너 CEO 출신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많은 분들도 직업 정치인이었던 분들이 의외로 지금 최고 선진국들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지, 그러면 그것을 대한민국 중심인 우리 충북부터 한번 먼저 바꿔보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용환이 꿈꾸는, 신용환이 그리는 충북, 네. 어떤 충북입니까? 작지만 강한 충북. 대한민국 중심, 그야말로 위치만 중심이 아니라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예. 젊어지는 충북. 예.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신용함과 함께, 신용 하나 끝내주는 신용함과 함께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젊어지는 충북.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마음이 막 불끈불끈 막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출발해 주시죠. 저는 세대 교체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신종환 세대 교수가 교체론. 만약에 이제 세대 교체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그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관전을 좀 잘 하시고 현명한 그 어떤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 예. 사자성어에 빗대서 낭중지신. 옛날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유독의 충북의 정치권에서는 예. 신인들이 없어요. 젊은 정치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장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노회한 정치 기득권자들의 계속 연장을 위한 탐욕이거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시민들께서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젊은 정치인을 다시 한번 꺼내서 예리한 송곳 같은 능력을 갖췄는지 아니면은 먼지덩이에 불과한지 최소한 관심이라도 갖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한판 함께한 소감도 좀 궁금하고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한마디 네. 짧게 한번 마지막 말씀으로 네.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 신년 인사를 하면서 감사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부족한 이 많은 분들의 격려, 채찍질, 가르침으로 도지사 후보 반열까지 왔습니다. 이만해도 영광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충북,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그대로 머무르고 안주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은아이 하듯이 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우리 충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정말 강한 도로 또 글로벌의 작은 프로빈스 그 지방들 잘하고 있는 지방들 잘 벤치마킹해서 정말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충북으로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한판 나오면서 뵈니까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레알 깨알 질문하는 거 정말 너무 실감나게 저도 잘 즐겼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 점프 투게더라고 점프 투게더.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취업, 일자리, 알바, 연애, 결혼, 출산 이게 다 남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고 인디밴드 홍대 인디밴드 동생이 작곡을 하고 노래는 같이 부르고 점프 투게더 다 같이 함께 뛰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제 자작곡 점프 투게더입니다. Take it easy, my friend.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